어떤 애가 해리포터를 너무 재밌게 읽은 거예요. 제가 걱정거리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옥스퍼드를 갈지 케임브리지를 갈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선생님하고도 영어로만 대화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이런 걱정을 합니다. 너무 귀엽죠? 그런데 동시에 너무 멋집니다. 왜냐? 어린이들의 허세는 프로이트는 자기 애를 미성숙한 상태로 규정을 합니다만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인 하인츠 코헛은 이 자기 애를 성장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잘 조성되면 평생 지속 가능한 기질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믿죠. 어릴 적부터 자기 애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선을 잘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인간으로 커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본 글 중에 어린이라는 세계라고 하는 되게 재밌는 책이 있어요. 참 쉽고 재밌게 어린이들의 심리와 자기애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좋은 책인데 거기에 어린이들의 허세라는 그런 개념이 나와요. 여기에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냐면 어떤 애가 해리포터를 너무 재밌게 읽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해리포터가 나오는 영국으로 유학을 가야지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걱정거리가 두 가지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토로를 해요. 선생님, 제가 걱정거리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옥스퍼드를 갈지 케임브리지를 갈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이게 하나 걱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옥스퍼드 같은 데서 대학 생활을 하게 되면 영어만 계속 쓰게 될 텐데 그러면 엄마랑 아빠랑 우리 형아랑 영국에 오면 제가 한국어를 다 까먹어서 영어로밖에 말할 수 없게 돼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그게 걱정돼요. 선생님하고도 영어로만 대화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이런 걱정을 합니다. 너무 귀엽죠? 그런데 동시에 너무 멋집니다. 왜냐? 어린이들의 허세는 낙관적이면서 진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멋지죠. 그리고 이런 허세 덕분에 이 친구가 먼 미래에 정말로 옥스퍼드를 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물 건너 바다 건너 대륙을 건너서 그 먼 곳까지 가서 유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겠습니까? 허세는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밑작업, 바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멋지게 표현합니다. 어린이의 부풀리기는 하나의 선언이다. 내가 여기까지 자라겠다라고 하는 선언. 자기애는 사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만 그 자기애와 허세라고 하는 측면이 어린아이와 어른은 적용하는 범위도 모양새도 좀 다르죠. 우리 어른들은 그 자기애가 바탕이 되어야지 결과물로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른과 어린이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이 넘어서 50이 넘어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가 똑같이 술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관계를 고려해 봐야 하는, 재고할 여지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어린이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20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동진 영화평론가님께서 하셨던 그 말이 저는 참 멋지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좀 그런 편이었는데 20대 초반에 특히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이런 친구들 있죠. 막 되게 매니악하고 허세에 가득 차가지고 영화를 보는 친구들 있죠. 야, 너 이거 봤어? 이 영화 봤어? 영화 아직도 못 봤어? 진짜 좋아. 너 이거 꼭 봐야 돼.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작품이죠. 멀홀랜드 드라이브. 나오미 와츠가 정말 예쁘게 나오는데 이 영화는 그 꿈인지 생시인지 내가 여기로 가는 게 맞는지 뭐랄까 생시도 분간이 잘 안 되고 뒤죽박죽 모든 게 막 어지러울 때 생각나는 그런 영화죠. 오리무중 이런 단어가 딱 잘 어울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멀홀랜드 드라이브가 참 마니아들한테는 정말 훌륭하고 재밌는 작품이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수면 유도제였다라는 사람들도 은근히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멜랑콜리아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게 아름답게 봤던 영화인데 그 삶이나 죽음이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둘 다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이 됩니다. 결국 삶에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묘사를 하는데 스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이제 소재라던가 형식이라던가 미장센이라던가 이게 누군가한테는 미적으로 온전한 영화고 또 누군가한테는 끝까지 보기가 참 어려운 영화다, 이런 평가도 많이 받죠. 그리고 또 오직 사랑하는 자들만이 살아남는다, 이 짐자무시 13년작이죠. 오랜만에 짐자무시가 본래 스타일로 돌아왔다라는 평가를 받는 영화인데 초기 스타일들에 비해서는 훨씬 덜 난해하고 지루하지도 않고 미장센도 상당히 좀 뭐랄까 세련되다는 표현은 안 맞죠. 조금 더 현대적이다, 좀 더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좀 더 대중적인, 그렇죠, 이 말이 좀 더 잘 맞겠네요. 좀 더 대중적인 스타일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배우들도 너무 애정하는 배우들이죠. 근데 이 영화관에서 봤을 때 기억이 나요. 정말 꽤 많은 분들이 중간중간 조시거나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그런 영화죠. 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영화들이 그렇습니다. 책들도 그렇죠. 라고 하면서 이제 으스대는 친구들 있죠. 당시에는 그게 좀 꼴불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저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꼴불견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참 귀엽다라고 생각했어요.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 정말 귀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진 씨가 그 귀엽다라고 생각하는 제 생각을 마치 옹호해주는 듯한 그런 설명을 곁들여요. 바로 그런 허세가 있기 때문에 그 길고 지루한 2시간, 3시간의 영화를 참고 견디면서 볼 수 있게끔 되는 거라는 거죠. 허세의 심리가 없으면 내가 이만큼까지 잘할 수 있다, 내가 이만큼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없이는 그 지루함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허세가 있기 때문에 그 영화를 견딜 수 있고 그걸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끔 되고 그 끝까지 완주한 경험을 밑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영화로, 그리고 그 다음 영화로, 그렇게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책에도 적용이 되고 운동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기꺼이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게끔 하는 힘을 등에 업고 우리는 남들이 미처 보지 못했거나 혹은 내가 도달하지 못했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영역, 미적인 영역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되고 그걸 발견할 수 있게끔 되는 기회를 포착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그 허세라고 하는 것 안에는 젊은 시절의 그 허세라고 하는 것, 그 풍부하고 진한 그 자기애가 농밀하게 녹아있는 그 심리 상태가 사실 우리의 발전을 위한 자양분이 된다라는 사실,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다음 스텝도 중요해요. 그런 허세, 자기애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공감이라고 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지죠. 무언가에 공명한다, 공감한다라는 것이죠.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배경은 어떻습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때요? 자기에만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타인이 등장하니까요. 타자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나 사이의 연결짓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감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죠. 그렇다 보니까 공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자기애라고 하는 가능성에 겸손과 겸양, 품이라고 하는 지점까지 우리는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겠죠. 자기애와 공감 능력. 참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이번 주도 맛있고 시원하고 따뜻한 그리고 품위 있는 아름다운 차 한잔 하시면서 이 무더운 꿉꿉한 여름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인생활의 정다인이었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